그렇게 되면 수익 만약에 예. 생계는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는 솔직하게 예. 얘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좋지만 예. 가장 우선순위가 내 생계거든요. 내 그렇죠. 삶을 유지하기 최소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건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생업과 본업을 분리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본업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생업은 푸른복지사무소, 네. 본업은 푸른복지사무소, 네. 생업은 푸른기획이라고 해서 네. 초기에 소식지 기관에 있는 홍보물 이거 다 맡아서 해주는 인쇄 디자인 업체를 했었어요. 예. 그게 그럼 푸른 그 기획이 출판사의 뭐 시초. 출판사 시초는 아니고요. 그냥 하여튼 돈 벌려고 했던. 예. 그렇게 했는데 푸른 기획이 알려지면 제 정체성이 업체 활동하는 사람으로 되지 개인 사무소 벤처 사회사업가로 포지셔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푸른 기획은 생업을 제가 설정한 금액만큼만 버는 데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안 알려지도록 거래하는 복지관에 부탁드렸었어요.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저를. 저는 여기까지만 돈을 벌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소개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만 그냥 해달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푸른 기획을 했었던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예. 근데 그걸로 이제 생업을 채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푸른복지 사무소로만 활동한 거죠. 다르셨네.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우리도 사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사고는 좀 많이 달랐네요.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부터 그다음에 현장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또 벤처 사업가로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업과 생업을 나눌 정도로 이 본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셨다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솔직히 사회복지 벤처 사업가들이 성공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 케이스가 왜 나왔는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매우 타협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뭐가 있었냐면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전판이 큰 게 아내예요. 아내랑 결혼할 때부터 나는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다. 나하고 결혼하겠냐?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그럼 내가 돈을 벌게 너는 그걸 해 라고 하는 곳 동갑이거든요. 그랬고, 그리고 또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안정적으로 잘 벌어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래서 노후도 일부러 그 아내분을 택하신 건 아니죠?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갑자기. 아니 저도 제 아내 사랑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1차 안전판은 사실 아내예요. 그리고 아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그랬으니까 제가 푸른 기획을 해서 조금만 보태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요청하는 월 얼마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얼마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엄청 적어요. 그 금액만큼만 벌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벤처 사회복지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토대는 되어 있어야 그럼요. 충분히 자기 생각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일단은 생업의 비중이 높아지고요. 생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본업에 대한 부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복지기관에서 80% 행정 업무하고 20%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그걸 타파하려고 개인 사무소로 나왔는데 생업을 80% 하고 본업을 20% 한다. 그러면 못하러 그렇게 불안정한 구조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벤처사회 사업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능하면은 하지 마시라. 취업하시라. 그리고 안정적 기반이 있으시면 도전하셔도 되나 하시다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하시라.
근데 여기서 터져서 폭발해가지고 성공했다, 알려졌다, 알려지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푸른복지사무소 소장이라는데 갑자기 제가 팀장으로 간다. 그럼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과장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안 알려지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해 보시다가 이력서 계속 넣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다가 터지면 괜찮으나 아니면 빨리 취업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실제적인 그럼요. 팁이네요.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게 되면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가치관과 가치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선생님처럼 그렇죠. 사고까지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치관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왜 나의 이런 좋은 기획력을 왜 너희들은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혼자서 고립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취업을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가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아예 사회복지 쪽을 안 가죠. 자존심이 상해서 네.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데 그 가치관을 누리기 전에 네. 현실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강원남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맞아요. 양원석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모이게 해서 한번 같이 밥을 먹고 또 경청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 할 수 있을 때만큼은 내가 응원해주고 해주겠지만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내가 돌아가라는 말은 못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얼핏 드네요. 예. 아닌가요? 아니. 그건 그런데 또 경로가 다른 것도 있어요. 뭘 또 있냐면 저는 아까 실용적이고 타협적이고 이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뛰어들면서도 계속 조정하면서 기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런데 다른 경로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치를 추구하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고 뛰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 모모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시면서 실패 확률이 좀 더 높긴 하겠죠. 저보단.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영역도 개척되는 거. 그러니까 경로도 개척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저같이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쫄보에 가까워서 가치만 믿고 가진 않는다고요. 저는 저의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놓고 가요. 돌아올 것도 생각하고.